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난 후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선진국부터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까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백신 개발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 국면으로 들어섰던 한국마저 결국 다시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이번 바이러스는 백신 없이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종 전염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사실상 백신 수십억 병이 필요하기에 백신을 먼저 개발한 국가는 세계적인 지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 당연히 1,0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은 사실상 백신 개발 경쟁에서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백신 개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긴 기간이 소요되고 수많은 임상실험과 테스트 등을 거쳐야 하기에 백신 관련 기술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며 막대한 자본력이 결국에 제일 중요한 요소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백신 개발에 투자하는 자금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전혀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현재 국가별 백신 개발 진행 현황을 보게 되면 왜 한국이 백신 개발에 완전히 뒤처지고 있지만 오히려 백신 개발 국가들 못지않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 최초로 백신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나 기타 경쟁 국가에서 러시아의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는 엉터리 물질에 불과하다는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러시아는 꿋꿋하게 백신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백신을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임상 실험의 마지막 단계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한 후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완전 신종 백신이 아닌 이미 효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에볼라와 메르스 백신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 어떤 백신들보다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철저히 검증되어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은 한국 기업 2곳과 위탁 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깜짝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이처럼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상황이 급한 수많은 나라들은 이미 백신 주문을 접수했습니다. 필리핀과 브라질 등 20개 나라로부터 약 10억 회분에 달하는 주문이 접수되었다고 러시아는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업에게 그 중요한 세계 최초 백신 생산을 맡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아시아 거점입니다. 러시아 혼자서는 수백 개국을 대상으로 넘쳐나는 생산 물량을 맞춰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업들만 잘 선점하게 된다면 아시아 전체 물량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의견이 러시아의 주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러시아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이 왜 백신과 관련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 한 번 세계를 전염병에서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기에 정확한 국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를 포함하여 백신 개발 선두권에 있는 선진국들은 이미 자신들이 만든 백신의 주요 생산처를 한국으로 꼽고 있다 합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 세스 버클리 CEO에 따르면 백신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한국은 그중 가장 높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67개 팀이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이 중 수많은 팀들이 한국을 주요 생산처로 지정하고 있으니 한국은 백신 개발에 한 발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배포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신종 바이러스는 사실상 지구 전체로 퍼져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백신 생산 능력이 없다면 이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백신을 먼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 어느 나라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가 백신 시장을 선점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인도 역시 많은 노동력과 싼 인건비로 백신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 바이오사들은 이미 생산 기술이 첨단화되어 있어 노동력과는 별개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합니다. 메르스라는 전염병을 겪으면서 그만큼 발전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백신 생산은 반도체 개발처럼 고도의 중앙 집중화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값싼 노동력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기술자들까지 질비하기에 백신 선두국 그룹들이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과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한국에서 11월쯤이면 백신 생산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백신 개발에 완전 발을 빼는 것도 아닙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하면 한국 기업의 백신과 치료제가 내년 상반기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백신만 자체적으로 개발된다면 국내에서 바로 생산 능력까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시행한 백신 실험에서 하루 만에 완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영장류 감염 모델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백신 개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이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망적인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최악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지금은 국가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어느 나라가 됐든 안정적이고 효과 있는 백신을 개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를 대량으로 생산해 하루빨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유포하는 것도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선진 방역 체계를 세계적으로 안내해 지금보다 더 최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막았으며 이제는 직접적으로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거점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티를 내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뒷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백신이 너무 일부 국가에 몰리는 것은 독과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에 한국도 꾸준히 백신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계 최고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미 수많은 백신 선두권 국가들이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생각하고 실제 접촉도 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놀라우면서도 뿌듯하기도 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번 연도 안으로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어 한국에서 생산되고 실제 효과가 있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